착륙 시도를 할 때 왜 랜딩 기어를 못 폈는가? 아니면 안 폈는가? 아니면 펼 수 없었는가? 이겁니다. 랜딩 기어는요. 그냥 바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착륙할 때 충격을 흡수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펴졌으면 기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 지금 앞바퀴 1개 그리고 뒷바퀴 2개, 바퀴 3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수님. 가장 지금 이 랜딩 기어 가지고 국민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 게 이 랜딩 기어가 수동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기장은 수동으로 할 생각을 못했을까 아니면은 안 했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수동 기어 이 부분은 쉽게 펼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랜딩 기어 자체가 저 항공기의 이름 닉네임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예. 저 항공기가 많이 팔리게 된 이유이기도 하지만은 지금은 병폐로 작용을 하는데 항공기 랜딩 기어가 상당히 짧습니다. 짧아서 저 항공기의 별명이 쇼다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그 당시 항공업계의 상황이 벽오지나 다른 섬이라든가 이런 데에 취역하는 항공기가 많이 필요로 해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역하기 위해서는 항공기에 타고 내리기도 쉬워야 하고 착륙하기에도 좀 용이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항공기를 낮게 만들려다 보니까 저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항공기를 좀 더 크게 만들고 성능이 좋게 만들다 보니까 엔진이 큰 게 필요해지다 보니까 엔진을 달 자리가 마땅찮아졌습니다. 엔진하고 땅하고의 간격이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엔진의 나셀이라고 얘기하는 엔진 껍데기 아랫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쭈그러진 형태로 만들면서도 랜딩 기어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랜딩 기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 항공기에서는 랜딩 기어의 덮개를 떼버리고 랜딩 기어를 올렸을 때 바깥에서 랜딩 기어가 보이게끔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것이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야기시켜 가지고 많은 개조와 많은 발전책을 도모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 보잉 회사의 지금 명운이 까딱까딱하고 있는데 거기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사고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급상승을 막아주는 장치하고 예. 기체의 부분이 분해되거나 비상도화 같은 게 떨어져 나가버리거나 하는 거하고 랜딩 기어의 문제점이 저 항공기의 결함으로 3대 결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랜딩 기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두고서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 랜딩 기어는 앞으로 상당히 많이 개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지금 미국에서 저 보잉 회사 제작 회사가 이 사고 현장에 빨리 쫓아오겠다는 것도 그러한 과정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일단 이 보잉 747 기종 자체에 랜딩 기어에 문제점이 있다, 결함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결함이라기보다도 설계 철학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는요. 엔진 고장과 랜딩 기어 고장은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네, 한번 국토부 입장 듣고 제가 반박 듣겠습니다. 랜딩 기어가 고장나면 자동으로 하던가 또는 수동으로 하던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엔진 고장 부분하고 랜딩 기어 고장 부분하고 그게 상호 연동돼 가지고 고장되는 경우는 없는데 이제 정확한 원인은 이제 규명을 해봐야 되고요.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게 랜딩 기어를 오르내리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는 평상시에 많이 사용을 하고 하나는 비상시에 백업 라인으로 사용을 합니다. 저 항공기의 경우에는 유압 장치 하나하고 전기 계통하고를 합쳐가지고 올라갔을 적에 고리를 풀어주는 것은 전기로 하고 오르내리는 동작은 유기압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조종석 안에다가 배치를 해놨는데 예. 그것이 위치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곳에 돼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조작할 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의자를 좀 밀어내고 의자 밑에 뚜껑을 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항공기를 많이 사용해 온 경험에 의하면 그러할 정도까지 위험이 많이 가지는 않았었는데 항공기가 동체가 커지고 성능이 좀 좋아지는 네오 시리즈, 신 항공기 시리즈에 넘어오면서부터 동체가 커지면서부터는 그 문제가 표출되게 되었습니다. 자, 안 교수님. 지금 보잉 747 기종이 바퀴가 이제 랜딩 기어가 내려오면 관제탑에서 그걸 보고 랜딩 기어가 잘 내려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조종사가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왔다는 거를 몰랐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조종사가 랜딩 기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내려가지 됐다는 않았다라는 것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조종석 안에 랜딩 기어에 대한 지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만 갔냐 아니면 내려서 라크라는 식으로 고착이 안정되게 제대로 됐냐라는 돼 있느냐? 상태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색상으로 뭐 엠버라이트, 뭐 그린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종석 내에서는 그 상태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 한마디만 첨언을 하죠. 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랜딩 기어 작동하고 항공기 상태, 엔진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면 표현 방식이 좀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오른쪽 엔진이 고장이 나게 되면 오른쪽 엔진에 액세서리 섹션이 있습니다. 그게는 발전기하고 유기압을 동작시켜주는 유압 펌프가 있습니다. 그것이 엔진 고장과 동시에 부분적으로 기능을 상실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파손되거나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IOD, 즉 엔진 안에 있는 다른 부품이 떨어져 나가서 엔진의 기능을 파괴했을 때도 일어날 수가 있고 바깥에서 이물질이 들어가는 FOD 상황하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엔진의 상황하고 랜딩기하고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입니다.